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구 달성군에 있는 도동서원, 경주 안강에 있는 옥산서원, 전라남도 장성군에 있는 피람서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시대 최고의 처사 남명조식의 유적을 따라서 산해정, 그 다음 뇌룡정, 그 다음 산천제, 그를 배양하고 있는 덕천서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원 풍수의 마지막 시간으로 서원의 마지막 누구? 남명조식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자 중에 뜻도 가장 컸었고, 그 다음에 그 스케일 또한 지리산을 닮아서 지리산에서 이제 말년을 지내셨던 분이신데, 이 남명 선생님은 언제 태어나셨느냐? 1501년에 태어나셨어요. 이때 1501년에는 세 사람이 태어납니다. 한 사람이 문정왕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태계이황이고, 세 번째가 이 남명조식 선생님입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은 왕비까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이제 사대부로서 높은 벼슬까지 올라가고, 남명조식은 단 한 번도 벼슬에 나가지 아니하고 성리학을 깊숙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제자들도 아주 멋진 제자들, 임진왜란 때 의병장들만 되는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한 번도 벼슬길에 올라오라 해도 안 가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 한다? 처사라 이름한다. 여기서 처자라는 건 뭐다? 처녀 할 때 처자죠. 그냥 한 번도 벼슬에 나가지 않은 선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대부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라는 것은 선비를 의미하며 대부라고 하는 건 벼슬길에 올라간 사람인데, 여기서 그대로 선비로서 아주 지조를 지키고 이제 사셨던 분이 이 남명조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남명조식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9살 때서부터 시경, 역경 이런 것들을 다 줄줄 외울 정도로 천재셨는데, 이분이 항상 몸에는 자그마한 경의검이라고 하는 칼을 차고 다니셨어요. 이걸 뭘 의미했다? 절개를 의미하신 거예요. 절개. 그 다음 또 성성자라고 하는 방울을 들고 다니셨어요. 성성자. 이 술깰 성자단 말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항상 방울을 딸랑딸랑거리면서 이 방울 소리를 듣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항상 몸에 지니고 사셨습니다. 자,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맨 처음 사시다가 처가댁으로 들어가를 가는데, 이분이 사셨던 것들을 보면은 김해 쪽에 30살서부터 48세 정도까지 김해의 대동의 산해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짓고 거기서 사세요. 이것이 나중에 신산서원이 됩니다. 신산서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8살 때부터 61세까지는 그 다음 이제 고향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령에 있는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뇌룡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짓고 거기서 또 한 세월을 보내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큰 일을 칩니다. 여기서 무슨 큰 일을 치르느냐 하면은, 그때 시대 상황이 문정왕후가 자기 아들 명종을 밑에다 왕으로 두고 명종에게 회초리까지도 들죠. 왕에게. 그러면서 나라 정치를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남명조식이 뭐라고 문정왕후에 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한낱 과부가 고아를 끼고 그렇게 정치를 함부로 해서는 되겠느냐 하고 단성소를 여기서 올려요.
그리고 누구라고 밑에다가 딱 적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투서를 할 때 익명으로 하거든요. 자기가 안 다치기 위해서. 근데 남명조식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문정왕후에게 편지글을 딱 올리면서 지리산 남명 이러고 딱 올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말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 뜻이 워낙 큰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못 하는데 지리산 남명 이러고 딱 보내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남명조식이 또 유명해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조정신료들은 찍소리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 소리 못하고 조정신료들이 있었는데 남명조식이 그렇게 단성소를 딱 하고 어때 한낱 과부가 그렇게 국정을 문란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속으로 기뻐 죽겠는 거예요. 근데 문정왕후는 어때요? 성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그래도 이때 조정신료가 뭐라 그러냐. 이때 문정왕후에게 하는 말이 함부로 하시지 이 사람을 유배시키거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여기서 큰 덕을 베푸시옵소서. 오히려 벼슬을 주셔가지고 문정왕후의 뜻이 더욱더 큰 것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하고 조정신료들이 이제 막 문정왕후로 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명조식이 벼슬을 받는데 벼슬을 나가느냐. 평생토록 한 번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뇌성병력을 치는 일들을 여기서 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디를 가시느냐? 세 번째로 61세서부터 72세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지리산 근처에 있는 산천제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후배들을 양성을 합니다. 산천제. 근데 이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산해정, 매산자, 바다해자, 병령내자, 용룡자, 매산자, 하늘천 전부 다 정말 큰 뜻들만 가지고 있는 글자들로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 분들이 계셨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있었던 김해 대동에 있는 산해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산해정입니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빨간 점 있는 데가 산해정입니다. 그리고 뒤에가 후현무, 이쪽에 있는 것이 자청룡, 그 다음 이쪽에 있는 것이 우백호. 자, 그럼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산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보겠습니다. 다음. 자, 이 산이 이제 어떤 모양으로 보이십니까? 하는 겁니다. 잘 보셨어요? 정답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복호형입니다. 엎드릴 복자에 호랑이 호자를 써서 복호형. 자, 잘 보십시오. 뭐 처음부터 보이실 수도 있고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뭐가 하나가 이러고 웅크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이 호랑이의 등이 되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호랑이의 엉덩이 부분이 되고, 그 다음 호랑이의 머리는 어디부터냐? 호랑이의 머리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호랑이 머리가 돼가지고 머리를 어디로 돌리고 있다? 이쪽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신산서원 산해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호랑이 같이 보이세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얘가 호랑이 등, 그다음 호랑이 엉덩이, 그 다음 호랑이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앞부분에 한 줄기 산기운이 쭉 내려오는 곳에 산해정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럼 호랑이가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 혈은 어디다? 다음. 호랑이의 입부분이 이제 혈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호랑이 머리가 됩니다. 호랑이 머리에서 한 줄기 앞으로 빠져나온 이쪽이 이제 산해정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혈은 어디다? 호구혈이 되는 거예요. 혈자리가 호랑이 입이에요. 그럼 여기서 깨물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강한 곳에 있으면 깨물리는 게 아니냐, 깨물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강한 파워를 얻겠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호랑이가 누워있다면, 호랑이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다면 제일 첫 번째 혈은 호랑이 젖이에요. 그거를 맹호수유형이라 그러고요. 호랑이가 엎드려 있으면 젖은 안 보이죠? 그럼 가장 강한 기운이 어디다? 그 다음이 입이 돼서 호구혈이 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럼 호랑이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호랑이가 있습니다. 호랑이 등, 호랑이 엉덩이,
그 다음 호랑이 머리가 이렇게 있고 신선소원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건 뭘로 해석해야 될까요? 이게 이 터의 안산에 해당되는데, 책상같이 생긴 자그마한 산에 해당되는데, 이걸 뭘로 해석해야 돼요? 호랑이가 달아나지 않도록 호랑이 앞에 먹잇감이 있어야 된다. 호랑이의 먹이 사슴이나 개로서 해석을 해서 이 안산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안산이 없다 그러면 호랑이가 먹잇감이 없어서 딴 데로 날아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호구열에 있는 산해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해정을 보면 뒤에가 자그마한 사당이 있고 산해정에서 직접 기거를 하신 거예요. 맨 처음엔 산해정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이제 서원으로서 승격이 되면서 주변 여러 건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산해정을 중심으로 이쪽에 있는 것이 동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쪽이 서제가 된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시다가 이제 48살 때 이제 고향 근처로 내룡정이라는 곳으로 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내룡정은 반룡농주형이라고 합니다. 한자가 좀 어렵죠? 반룡농주형. 설일반자, 용용자, 희롱할 용자, 그 다음에 구슬유자. 누워있는 용이, 서려있는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고 있는 형국이다 했을 때 아마 지금 사진으로는 반용을 제대로 참 보여드리기가 힘든데 일단은 찍었습니다. 그래서 용이 이쪽에서 쭉 한 마리가 나지막한 용이 하나 들어와서 용 지금 안 보이셔도 돼요. 한계가 있어요. 사진으로 보여드리기에는. 반용이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용이 돌면서 다음 여의주 자리에 여기 내룡정이라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룡정 뒤에는 뭐가 있다? 이 나무들이 있는 곳이 잉자리가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뒤편에서 찍은 거예요. 잉이 좀 불룩하게 솟아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잉이 되고 그 다음 혈자리가 그 앞에 이제 내룡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이제 내룡정 사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문정왕후에게 단성소를 그대로 올려가지고 스타가 됐는데 이분의 사고방식은 뭐였다? 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살고 있는 백성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종묘 사직의 고하나이다 그러면은 종묘는 뭐고 사직은 뭡니까? 종묘는 임금들이 자기 선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종로 3가에 있는 거요. 그 다음 사직은 뭐가 사직입니까? 사자는 곡식의 신을 의미하는, 토지의 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토지의 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직은 곡식의 신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남명조식 선생은 이쪽이 더 비중이 큰 거예요. 근데 임금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더 중요해요? 종묘, 자기네들 왕조가 좀 더 잘 되고 번성해서 내려가려면 종묘가 더 중요한 것이죠. 임금들에겐 이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는 남명조식에겐 이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성소를, 백성들을 위해서 단성소를 올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의 두보가 뭐라 했느냐? 국파 산하제. 나라는 멸망해도 산천은 남아있다. 왕조가 바뀌는 한이 있어도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백성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가는 바뀌어도 산천은 그대로 남아있더라, 산하는. 이러한 논리가 어떻게 되느냐? 남명조식 선생님이 어떤 글귀를 또 쓰느냐면은 국군사 사직이라고 씁니다. 나라의 임금은 백성들을 위해서, 즉 사직, 토지와 곡식,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신명사도라고 하는 이제 그림인데 여기에는 이제 성리학적인 측면도 이제
남명조식 선생님이 집어넣어놨고 그 다음 풍수적인 설계 도면으로서도 해석할 수 있게끔 여기에 남명조식 선생님이 여러 가지 문양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보면은 안으로 밝히는 것을 경이라 하고 내면을 밝히는 것을 경이라 하고 바깥으로 절개를 지키는 것을 의라 했다.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요쪽 부분에 요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뭐라 써 있느냐? 국군사 사직. 나라의 임금은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도 된다. 그만큼 왕조가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이 다쳐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조선 왕조에게 한 소리를 하셨던 분인 것입니다. 남명조식 선생님이 말년에 머무르셨다고 하는 산천제에 대해서 그리고 덕천서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산천제, 말년에 기거하셨던 곳입니다. 이 산천제는 남명조식 선생님이 지리산을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웅장한 기세의 그 뜻을 담고자 지리산 옆에 이제 말년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리산을 항상 바라보고 그 웅장한 뜻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이 산천제는 이제 풍수적인 형국으로 어떻게 되느냐. 큰 용이 한 바퀴 돌아서 회룡, 뭐를 되돌아본다? 조상산을 되돌아본다. 회룡 고조형이다. 회룡 고조형이다. 용이 한 바퀴 크게 돌아서 조상을 되돌아본다라는 형국인 거예요. 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산천제입니다. 얘가 산천제라는 건물인데 천왕봉이 어디 있느냐? 이게 지리산 천왕봉이에요. 여기가 중봉이고 여기가 이제 썰이봉이 됩니다. 천왕봉, 중봉, 썰이봉. 근데 이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양옆에 산줄기들이 하나도 가리지를 않고 다시 천왕봉 할아버지 산을 되돌아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룡 고조형이 됩니다. 날씨 맑은 날 여기 가셔서 천왕봉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날은 기분 좋은 날이다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고선자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리산 천왕봉이에요. 지리산 천왕봉. 천왕봉에서 한 줄기가 쭉 기세 있는 산줄기가 뻗어나가가지고 이쪽으로 산천제로 돌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얘가 이제 산천제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이제 좀 헷갈리는 산줄기들을 다 빼버리고 다시 한번 그려서 보면 지리산 천왕봉에서 한 줄기가 크게 돌아서 이쪽으로 돌아서 다시 산천제 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회룡고조형으로 천왕봉에서 웅속봉을 지나서 크게 용이 돌아서 산천제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산그림으로 보면은 천왕봉이 지나서 웅속봉으로 지나서 산천제 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다시 천왕봉을 볼 수 있다. 큰 용이 돌아서 다시 천왕봉을 본다. 이거를 회룡고조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등고선 사진이에요. 그러면은 지리산서부터 여기가 지리산이에요. 지리산서부터 산줄기를 능선을 한 바퀴 크게 그리면은 이렇게 크게 돌아서 산천제에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와서 다시 어디를 본다? 여기 지리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룡고조형이라고 한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산천제입니다. 남명조식 선생님이 말년에 기거하셨던 산천제인데 여기에 특징적인 게 있어요. 자, 여기 칠판을 보시면 여기에 산천제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산천제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지리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용이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산천제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용을 되돌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산천제고요. 여기가 작은 건물이에요. 뭐 동제라 서제라 할 수는 없지만 이 건물만 있고 이쪽에는 건물이 기본적으로 어느 서원이나 가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건물이 없어요. 여기 왜 건물을 안 뒀을까요?
지리산을 보기 위해서 제대로 보려면 여기 건물 있으면 막아지니까 여기에는 일부러 건물을 안 둔 거예요. 그래서 산천제에서 다시 되돌아보겠다 해서 다른 곳에 있는 배치, 건물 배치랑은 다 특이한 형상을 나타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산천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동쪽에 있는 건물이고요. 이쪽에 원래 서쪽에 무슨 건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서쪽에 건물은 없고 비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리산을 보기 위해서, 천왕봉을 보기 위해서 비워놓은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말년에 기거하셨던 분, 남명조식 선생님. 한 번도 벼슬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면 어떤 현판이 있느냐 하면 나무 기둥에 한번 보십시오. 산천제라는 현판이 있고 뒤에 안에도 산천제라는 현판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백수 이러고 나오죠. 여기서 이 백수는 그야말로 빈손으로 왔다가 내가 무엇을 남겨놓고 갈까 했을 때, 그런데 요즘의 백수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남명조식 선생님의 이 백수라고 쓴 것은 그야말로 자연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초연하면서 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백수는 좀 그거와 다른 뜻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을 배양하기 위해서 만든 서원 바로 옆에, 산천제 바로 옆에 덕천서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덕천서원이 어디 있느냐? 덕천서원이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이 뒤쪽에 멀리 있는 이 산이 지리산 천왕봉이에요. 천왕봉에 있고 이쪽에 중봉이 있는데 이쪽에서부터 동남쪽으로 뻗어 내려와가지고 한 줄기 한 줄기가 내려와서 이쪽에 구곡산이라는 형산에서 그 다음 한 줄기가 떨어져 내려와가지고 볼록하게 솟은 곳에 덕천서원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형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연화부수형이 됩니다.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연화부수형, 연꽃이 물에 떠 있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덕천서원입니다. 덕천서원 강당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동제가 있고 이쪽에 서제가 있습니다. 동제와 서제가 바로 강당 앞에 있으니까 혈자리는 어디다? 강당이 혈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자그마한 봉이 있는데 이게 무슨 봉? 연화봉이에요. 연꽃봉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연결을 해서 앞에 물줄기가 딱 감싸고 흐르는 것을 봤을 때 그걸 뭘로 본다? 이 형국은 연화부수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강당이에요. 덕천서원의 강당. 이 덕천서원을 가보면 그야말로 아주 단정하고 단아한 느낌이 들어요. 뭐 다른 이제 필요 없는 물건들, 그러니까 작은 건물들은 없고요. 그냥 반듯한 느낌이, 그런 느낌을 주는 덕천서원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남명기념관에 있는 모형들을 이제 사진을 찍은 것인데 여기가 강당이에요. 그리고 강당을 보필해주는 동제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 우측에는 서제가 있고 그 다음 이쪽에 출입문 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사당이 옆으로 이제 좀 들어가서 여기에 사당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당을 벽면이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덕천서원은 자청룡과 우백호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청룡과 우백호를 좀 더 가까이 두고 싶어서, 자, 혈을 볼 때 어떤 혈자리가 있습니다. 집터가 있습니다. 뒤에 주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산이 둘러싼 것을 자청룡이라 하고 이쪽으로 둘러싸인 것을 우백호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덕천서원 같은 경우는 이 자청룡이 멀리 있고요. 우백호도 또 멀리 있어요. 그래서 한 겹을 좀 더 쌓아줄 수 없을까? 주변을 좀 더 쌓아줄 수 없을까 해서 풍수 인테리어를 해놓은 게 여기 사당이 있어요. 이 사당의 왼쪽 벽면, 이쪽 자청룡 쪽에 해당하는 벽면을 보겠습니다. 다음. 그 사당의 왼쪽 벽면을 보면 청룡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 사당의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벽면에는 호랑이 그림을, 우백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겹, 이 혈자리 주변으로 자청룡을 한 겹 더 싸고 우백호를 한 겹 더 싸서 이 터를 좀 더 좋은 터로서 풍수 인테리어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당에서 봤을 때 강당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은 이렇게 본 거예요. 이쪽 사당에서 본 거예요. 근데 두 건물이 약간 각도가 뒤틀어져 있어요. 각도를 한번 보십시오. 사당에서 앞에 강당을 찍었는데 강당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약간 좌측으로 휘어져 있죠. 이쪽으로 휘어져 있죠. 그러면 보통 건축물들끼리 서로 일직선을 놓지 않는다라고 제가 옛날에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강당이 하필이면 꺾어지는 게 이렇게 꺾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당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강당은 이렇게 꺾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꺾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꺾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꺾어질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쪽으로 꺾어놨느냐? 이쪽에 남명 선생님의 산천재가 있고 이쪽에 남명 선생님의 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축을 만들어놔야 이쪽 분을 좀 더 존경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만약 강당을 저쪽으로 틀어놨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분 안 뵙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이 두 분을 쪽을 향해서 유정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오늘은 남명조식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조선시대 최고의 처사라고 이름할 수 있는 남명조식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해정, 뇌룡정, 그 다음 산천재, 덕천서원이었습니다. 오늘로써 서원풍수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사찰풍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